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 어, 9장부터 이제 9장에서는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 자,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와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 차이점이 뭔가? 라는 게, IV 특성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정류 특성이다. 이란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 워크 펑션하고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차이에 의해서 그 배리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IV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식 자체에서 그 여러분 원사이드 정신이 있었죠, 여러분.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의 원사이드 정션,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원사이드 정션이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와 유사하게 유도할 때 이 디플리션 레이어를 계산할 때 이렇게 X에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셨습니다. E에 N, A에 N, D에 이제 메탈과 N타입 반도체 그래서 NA에 E 입실론 S에 V 빌트인 플러스 V에 어차피 식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책에 나온 식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게 335페이지 돼 있으니까 도핑 농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빌트인 전압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요 실리콘이냐 종류가 다르면 그 실리콘에 따라서 요 V 빌트인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를 걸었을 때 이 전압에 따라서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식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식 계산도 이거는 식이 나와 있는 거를 각자 다른 값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원사이드 정션에서 이 메탈 워크 펑션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반도체를 붙였을 때 이제 N타입 반도체 이걸 붙였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메탈 워크 펑션하고 만약에 P타입 반도체를 붙였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메탈과 N타입이고요 메탈과 P타입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P타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밴드 배치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자, 밴드 배치도를 그릴 때 모스펫인 경우에도 굉장히 어, 이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얼라이먼트가 되는 겁니까? 페르미 레벨이 얼라이닝 된다는 거다. 그죠? 페르미 레벨이 온라인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붙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어떻게 붙였을 때 될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요 워크 펑션, 요 페르미 레벨이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을 같아야 되는데 얘가 배선을 이제 요 두 단자 사이에, 이 단자 사이에 0볼트를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텐셜이 같다, 이크 포텐셜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지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온라인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제법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모스펫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그 메탈과 소스가 그라운드 되어 있고 게이트가 0볼트 걸었다라는 게 이 차저 이동에서 평형을 찾아가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게 전압을 0볼트를 걸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얘가 이제 같다는 거죠. 저게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요, 인트린지 레벨, 항상 인트린지 레벨부터 시작해서 요 위에가 E에 파이에 N이고, 이렇게 밑으로 했을 때는 E에 F에 인트린지 레벨, 요게 이제 E에 파이에 P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 값이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요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생각하고 에너지 갭은 제로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타를 이렇게 일정하다 보면 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갭은 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인트린지 레벨에서 요 파이 p E의 파이 p는 갖다 놓고 F의 파이 p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붙였을 때 요 사이에 요거는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밴드 옵셋에 해당되는 요걸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요걸 해석할 때도 이 부분은 디플리션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인트린지 레벨이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할 때 인트린지 레벨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죠? 인트린지 레벨은 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요 중간을 쭉 따라간 게 인트린지 레벨이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인트린지 레벨 이 페르미 레벨하고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N 타입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 인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렉트론이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제 전자 혹은 홀의 농도가 이렇게 벌크일 때 줄어들어서 여기 디플리션 되는 레이어 영역을 이제 계산할 때 원사이드 정션의 요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제 그림이고 여러분한테 이제 N타입, P타입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P타입도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카패시턴스를 이제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디플리션 되면서 이 차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표면에 전체 이 표면에 인벌전 되는 차지가 생길 수 있고요. Q에 인벌전 되는 차지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얘가 스페이스 차지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 스페이스 디플리션 레이 전체적으로 차징을 하게 되고 표면에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차이가 쌓이는 것은 요 두 가지 차지가 있을 수 있다. 표면의 인버전 레이어에 여기에 표면에 차지가 쌓이느냐 아니면 요 그 스페이스 차지라고 생각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스페이스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좀 주시하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차지가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아마 이제 끝날 때까지 스페이스 차지를 얘기하는데 왜 스페이스 차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스페이스 차지입니까? PN 정션 다이어드에서 얘기했지만 이 스페이스 차지라는 것이 뭐냐라는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자 스페이스 차지가 뭐다라고 생각하면 이 이름의 유래와 왜 스페이스 차지 이런 거를 여러분 되는지 한번 여기 채팅창에다 각자 한번 써볼래요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차지가 뭐냐 그랬을 때 왜 스페이스 차지냐 그랬을 때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한번. 자 한번 써봐요 한번. 제가 그냥 볼 테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데랑 써보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차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써봐요. 한번 스페이스 차지가 왜 스페이스 차지인지. 예, 전자가 이동해서 고정된 이온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예. 예, 여러분. 이걸 좀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우리 최승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공피 병력에서 전자가 쌓인 공간으로 생각했다. 전자가 쌓인 공간. 디플리션 레이어에 리전에 생기는 차지란 스페이스 차지인가요? 예, 공핍 영역, 예, 공핍 영역.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이게 이제 여기 커패시턴스를 계산하고 이럴 때에도 스페이스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스페이스라는 것이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간이니까 얘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도핑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뭐냐면 도핑을 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온이죠. 그죠? 이온이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아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핑을 실리콘에서 보론을 넣는다. 실리콘에서 인을 넣는다. 그랬을 때 얘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이렇게 됐으면 공간적으로 P 이런 식으로 얘는 임모바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임모바일한 아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채웠다, 벗었다 하면 이 채우면 뉴트럴이고 그다음에 한 떼지면 전자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차징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어, 채우고 안 채우고에 따라서 생기는 차지의 영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인 주위에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차지가 플러스를 생겼다가 없어졌다, 플러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공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얘는 이 플러스 차지가 어디에 모여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라 그러면 도펀트 주위에 차지를 채웠다 안 채웠다 하면서 뉴트럴 혹은 파지티브 차지 혹은 N타입인 경우는 그다음에 뉴트럴 혹은 채우면서 네거티브 차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이 깜빡깜빡거릴 때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별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차지가 있다 없다 하니까 스페이스 차지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인버전의 차지는 실제 차지가 움직여 가서 거기에 쌓이는 차지가 있을 때 걔하고는 여기 차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차지는 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차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곳에 디플리션에 의해 생기는 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공핍 영역은 이온의 임모바일한 곳에 애톰의 주위에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이 이런 스페이스 차지를 CV 계산할 때도 전압을 얘기할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넌 아이디얼 효과에서 이 각각 이제 다이오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ET가 있었고, 그 다음에 TR에 각각 넌 아이디얼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각각 넌 아이디얼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 넌 아이디얼 효과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넌 아이디얼 효과에서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과 이제 이렇게 N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P와 아니다. 메탈과 N인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 포워드 바이어스라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플러스를 그려야 전류가 잘 흐르냐 물으면 메탈과 N 타입이다. 그럼 어느 쪽에 플러스를 그려야 전류가 잘 흐르죠, 여러분?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으면 전류가 잘 흐릅니까? 쇼키 다이오드다 그랬을 때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지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인가요? 예, 메탈이죠. 이걸 생각할 때 그러면 메탈과 P타입인 경우는요.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까? 메탈과 P타입인 경우는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지 메탈. 예.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뭐냐면 자, PN 접합 다이오드일 때는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지 전류가 잘 흐릅니까? 순방향입니까? PN 다이오드에서는 어느 쪽이 플러스일 때 순방향인가요? P입니다. 예, 이게 P입니다. P고 메탈과 N타입인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메탈에 플러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자르는 순방향입니다. 이 메탈과 P타입인 경우는 P타입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었을 때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제가 옛날 파지티브, 네거티브 한다 그랬었는데, 메탈과 N타입, 메탈과 P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어느 쪽 플러스냐, 어느 쪽이 순방이 그랬을 때는 세미컨덕터 사이드에 N 네거티브, 파지티브일 때 얘가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메탈과 P타입인 경우는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P타입의 홀은 여기 홀입니다. 플러스 홀이고 이 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배리어는 요게 배리어 하이트거든요. 요게 배리어 하이트입니다. 요거를 넘어야지 되는데 어, 요거를 넘을 때 이제 그 이게 내려올라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쪽이 여기가 플러스를 걸었을 때 전체 밴드 배치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홀이 넘어갈 때 이렇게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N타입일 때는 이게 배리어 하이트 이거거든요.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이거를 넘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낮아지는 방법 여기에 음을 걸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럼 이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각각 어디가 포워드고 리버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기 좋게 메탈과 N타입, 메탈과 P타입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인 경우에 이제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미지 포스 로어링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메탈이 하나의 그 이미지를 보고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이 작용해서 여기 마이너스면 속에 메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깊이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어, 땡기는 인력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넘어갈 때 이제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배리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정도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모스펫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쇼키 다이오드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가 특별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베리 하이트 로어링 된 요거 값이 루트 4파이 입실론 S에 2에 E 필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E 필드에 따라서 요 유전율하고 비교해서 이 델타 파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보면 그 쇼키 배리어 로어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델타 파이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이 필드가 이제 얼마 정도 된다. 이 필드는 얼마가 된다. 어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N 타입일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이미지 폴스 로어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배리어 로어링일 때는 피크 포인트가 이게 이제 계면이었는데 여기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요 위치가 좀 깊이가 생기게 되죠. 여기 이 맥시멈 되는 위치, 요 피크 하이트가 이렇게 맥시멈이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떨어지는 게 델타 파인데 요 델타 파이만큼 떨어지는 맥시멈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뎁스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제 339페이지에 예제 같은 것들을 보면 깊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쇼키 배려할 때 모스펫 부분도 제가 얘기를 이제 지금 오늘 빨리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N타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얇은 실제 계면이 있는 곳에 이제 얇은 레이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면 이제 이거를 얇은 레이어를 이제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균일한 이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랬거든요. 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랬는데, 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요 반도체의 표면에 분명히 지금 쇼키 다이오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는데 이거 갑자기 모스펫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모스 구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스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얇은 인슐레이트 레이어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스 구조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 모스 구조를 하기 전에 이 계면에 세미컨덕터 다 끝나는 영역에 이런 균일한 그 위치에 따라 균일한 요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했는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여러분?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옥사이드 표면.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 쇼키 다이오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옥사이드까지는 안 갔죠, 그죠? 실리콘 접한 울퉁불퉁한 곳, 네, 울퉁불퉁한 곳도 늘 재료가 바뀌는 곳. 예.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지금 다 얘기한 게 다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여기서 지금 쇼키 다이오드 얘기할 때는 지금 사실은 옥사이드를 제가 도입을 하지 않고 이미 어떤 얇은 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도체 쪽 사이드를 했는데, 이 반도체 사이드에 원래 에너지 갭이란 거는, 원래 이런 갭이 있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란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실리콘 반도체 이렇게, 실리콘에 여기 이제, 이런 오비탈이 있으면 이 오비탈이 그 4개니까 sp3라 그러거든요. 이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3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이제 쭉 규칙적으로 10에 20, 10에 18선계, 10에 23선계 이런 막 생기면 얘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면서 같은 것끼리 오비탈이 중첩이 되고 이것도 중첩이 되고 다 중첩이 되면 요래 중첩이 되면서 허용되지 않는 얘가 가질 수 없는 이 규칙성 바로 규칙성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칙하게 여기 갇혀 있는 양자 퀀텀 미케닉스 때문에 규칙성 우리가 블록스 티어렘이라 그래서 이 웨이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특정한 일종의 레소넌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렇게 요 사이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내부는 포비든 에너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자가 에너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테이트가 없는 거죠. 근데 울퉁불퉁하다.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디펙이 있다. 지금 얘기하면 요 사이에 이런 레벨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레벨이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깊으냐, 얇음에 따라서 우리가 쉘로 트랩이냐 혹은 딥 트랩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 깊이가 컨덕션 밴드에서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깊으면 딥 레벨 또는 쉘로 레벨 그러는데 요거는 불규칙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계면에서 지금 우리가 메탈과 세미컨덕터의 쇼키 다이오드니까 요 계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가 규칙성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무한대로 반복되던 요 레벨이 무한대로 반복되면 좋을 텐데 이 계면에서 무한대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져서 규칙성이 사라졌죠. 그래서 블록스 티어렘이라든지 우리 에너지 밴드 구조를 얘기할 때 포비든 에너지 갭이다 라고 얘기하던 것이 계면에서는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규칙적으로 이런 레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밴드가 한쪽에 댕글댕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요 끝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오비탈 입장에서는 밴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차지 하나 남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트랩으로 보여져서 얇은 그런 막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옥사이드 그 재료가 바뀌는 곳이라는 것이 이제 규칙성이 끝나는 영역이 되는 거. 옥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모스 구조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얘는 실리콘이고 얘는 SiO2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때는 실리콘이 실리콘 옥사이드면 이 인슐레이터 사이드에서 보면 제가 이걸 보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르밀 레벨 이렇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옥사이드다. 옥사이드고 SiO2고요. 이건 Si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SiO2에서 Si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요 계면에서는 옥사이드 관점에서는 O2에서 O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영역에서는 요 인터페이스에서 옥사이드에 의한 어, 트랩이 생깁니다. 이건 절연체에서 반도체로 갈 때 여기 이제 옥사이드가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영역이 중간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우리가 어떤 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떤 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SiO2, 그러니까 보스 구조에서 이 옥사이드의 세미컨덕터 요 계면의 옥사이드 쪽, 실리콘 쪽에는 어떤 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예,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플러스 차지가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터페이스 데이터하고 요 계면의 픽스드 차지라고 얘기하는 픽스드 차지도 이거는 실리콘 옥사이드 SiO2에서 SiO니까 결국은 스페이스 차지 비슷하게 산소가 있다 없다 따는 거니까 픽스드 차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산소가 영원히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달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모스 구조에서 차지 분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사실 계면에 몇 가지 보면 이 메탈 세미컨덕터에 이제 오믹 컨택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 오믹 컨택 만들어 주는 요 과정을 보면 어 제일 좋은 거는 배리어를 하이트를 낮춰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델타 도핑이라 두 가지 요거는 오미칸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메탈과 엔탑인 경우는 컨덕션 밴드를 맞춰주는 거, 그 밴드 에너지하고 그 일정 어피니티하고 그 다음에 메탈의 웍 펑션하고 맞춰주는 거요. 홀인 메탈과 P 타입인 경우는 밸런스 밴드하고 워크 펑션 맞춰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오믹 컨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계면에서 세미컨덕터 사이드에다가 우리가 델타 도핑이라는 걸 해준다 그랬었죠. 그죠? 델타 도핑은 계면에 헤빌리 도핑을 시켜줘서 이제 이거를 그 터널링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표면을 도핑을 많이 시키면 델타 도핑을 시키면 이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소 이렇게 되는데요. 국소 이렇게 되는데 도핑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페림 레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도핑을 하게 되면 여기 헤비를 도핑 되면 여기 배리어 두께가 되게 얇아집니다. 이게 두께가 되죠. 그 전자가 터널링해서 싹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런 터널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로 들어갔다 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 두께 자체가 얇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어서 그 오미 컨택 자체도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하고 이 소스 드레인 이 FET에서도 오미 컨택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라는 거를 여러분 헤테로 정션 그 반도체 메탈 접합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게 모스펫 구조에서도 나오고 BJT 구조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결합해서 제가 묻기 좋죠, 그죠? 그 교재에서는 모스 구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여기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 기판일 때 메탈에 이렇게 인슐레이터고 이렇게 게이트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소스, 그라운드, 이제 드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n 플러스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오믹 컨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요 사이에 정션을 n 플러스 n 채널이니까 여기에는 정션 배리어 하이트가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줄 때 여기 이제 P 타입인데 도핑함에 따라서 그 요 배리어를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테로 정션에서 이제 이 헤테로 이 처음 9장의 이제 밴드 배치도가 사실은 그 다음에 모스 구조, PM 구조, PMP, MPN에서 되게 연결되는 구조가 많은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이종 접합을 얘기할 때 이종 접합은 요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원과 원의 이 밸런스 컨덕션 밴드 2에 2에 밸런스 밴드 2 이렇게 해서 얘를 맞춰준다 그랬을 때 역시 이것도 기준이 뭐가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페르미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어쨌든 페르미 레벨에 따라서 이 양극 극단의 페르미 레벨은 온라인을 시켜준다라는 원칙하고 그 다음에 요 계면에 요 레벨 차이 있죠. 요거
밴드 옵셋 차이는 밴드 옵셋은 일정하게 한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하게끔 이 그림을 그 다음 배치를 하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줄 때 이 끝에서 요 페르미 레벨과 요 페를 맞춰줘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이동해서 같게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요 계면을 같게 만들어주는 걸 동시에 하지만 요 페르미 레벨은 쭉 한 줄로 연결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양극단은 원래 그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반드시 제가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이중접합에서 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스트레들링 타입이라 그러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주진 않겠죠, 그죠? 이걸 수치화 해주겠죠, 그죠? 수치화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 A라는 그거는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얼마고 B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얼마고 갭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이 백큐온 레벨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얼마,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얼마, 에너지 갭이 얼마, 에너지 갭이 얼마 요 두 가지만 그려봐도 사실은 이 타입이 스트레들링 타입인지 스태글드 타입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쪽 걸친 거 스태글드 타입 그리고 완전 꺾어진 타입 브로큰 갭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 차 있는 브로큰 갭 요거는 각각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에너지 갭을 알면 아는 거고요. 얘를 붙일 때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페르미 레벨 EF가 각각 위치를 알면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현상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는 그 교재에 나온 예는 페이지 357페이지에 이제 그 그림 9-20 9-20에 나온 그림을 조금 이해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30 9-19하고 9-20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식이 이제 어차피 오픈북이기 때문에 이해 중심이 될 거고 계산하는 거를 이제 적절한 식을 골라서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C 값으로부터 이제 디플리스 레이 두께라든지 이걸 알 수 있는 특히 C에 대한 식을 좀 염두에 두고요. 카패시턴스가 결국 디플리션 레이어의 얘가 차지하고 카패시턴스를 비교하는 식을 항상 기억을 해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테로 정션에서는 이제 그 뒤에 모스펫이나 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단지 이제 모스 구조에서는 10장에서는 이제 모스 구조잖아요, 그죠? 모스 구조니까 모스 구조에서는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요 개념을 이렇게 했을 때 n 플러스 p 그다음에 SiO2 했을 때 여기 게이트 소스 드레인 했을 때 여러분 소스하고 드레인의 의미 자체하고 게이트의 의미를 제가 몇 번 삼아 얘기했었지만 이게 소스에 해당되는 차지의 소스입니다. 차지의 소스고 그다음에 드레인은 차지의 입장에서의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이 이제 지나갈 n 플러스 도핑돼 있으면 전자가 지나갈 때 배려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 일렉트론이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소스가 일렉트론을 제공하는 거고 일렉트론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높은 쪽으로 가게 되고 높은 쪽으로 갈 때 여기 이제 그 일렉트론은 이렇게 플러스 차지 쪽에 플러스 전압으로 빼내는 거죠, 그죠? 소스 드레인이 되고 PNP, NPN에서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채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채널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NPN이다. 그러면 이제 NPN이다 그랬을 때 이게 베이스로 2m 베이스 컬렉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2m가 여기 소스 된 입장이고
얘가 이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이 되면 얘가 컬렉터로 가는데 주입이 될 때 이미터 NPN이니까 N이 이제 모듈 캐리어고 P가 모듈 캐리어고 N이 모듈 캐리어면 우리가 이 모듈 캐리어는 요 양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이너리 캐리어보다 결과적으로 디퓨전 커런트가 이제 캐리어의 요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 그레디언트가 크다, 이 변화량이 크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P니까 P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인 거죠. 그래서 N이 일렉트론을 방출해야 되고 이미션입니다. 이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라운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하려고 하면 N 플러스 도핑 되겠죠. N 플러스 도핑 되고 플러스 플러스 굳이 표현하자면 N 플러스 플러스 도핑하고 P 플러스로 하고 N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도핑을 해서 전자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이 이렇게 이제 이 N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 베이스를 지나간 전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일렉트릭 필드를 거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션 되는 부분이 얘기할 때 항상 NPN일 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일 때 요게 이제 포워드를 걸어주고 플러스죠, 그죠? 여기 이제 리버스를 걸어주는데 요게 이제 포워드 액티브고요. 액티브 모드고 이제 요거를 반대로 해준 거 NPN인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인버스를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이 P를 통해서 전자가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인버스 액티브입니다. 액티브인데 자 여기서 보면 컬렉터에서 베이스로 전자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자가 그대로 커런트 소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에 이제 포워드 액티브 모드하고 인버스 액티브 모드를 보면 이게 분명히 N++ P+ 컬렉터로 되어 있고 이제 이 N++ P+ 컬렉터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미션이 많이 되게끔 하려 그러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베이스에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요래 넣을 때 이게 도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베이스로 들어가는 전자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컬렉터 인버스 액티브 모드에서 컬렉터에서 배수할 때는 여기에 도핑이 높지 않잖아요. 그죠? 높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넘어가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양이 상대적으로 적단적입니다. 적고 대신에 P 플러스에서 여기 포워드로 걸려서 요 컬렉터 쪽으로 흘러가는 홀의 농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하고 인버스 액티브 때 큰 차이는 뭐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과 그리고 이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넘어가는 마이너리 캐리 양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가 그 베이스로 넘어가는 마이너리 캐리가 훨씬 양이 많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요 베이스하고 NPN 사이에 주입할 때 요 N과 P 사이에 P에서 N으로 넘어가는 홀이 마이너리 캐리 이것도 홀 커런트가 최소화되는 것이 그리고 일렉트론이 넘어간 것이 최대화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제 요 P 플러스 넘어가더라도 M 플러스에서 2m에서 베이스 넘어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요게 효율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홀의 농도도 크니까 인버스 액티브 모드는 똑같은데 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양의 그 2m 인젝션 이피션시가 이제 얘는 나빠지는 거죠. 그래도 다른 식은 그대로 대칭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겁니다. 양만 달라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토론방에 그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대답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PMP, MPN 할 때 결국 커런 소스가 어디 생기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요. 커런 소스가 핵심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아날로그 요 회로에서 그 신호가 증폭되는 걸 할 때 커런 소스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 소스 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2단자 소스하고 드레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V 드레인 소스를 하고 I의 드레인 소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을 때 이미 이거는 N
전자가 채널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어, 모스펫은 드레인 소스고요. 우리 그 MPN에서는 컬렉터 이미터고 그다음에 I의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I 드레인 쪽으로 얘기하고 I 컬렉터 쪽으로 얘기해서 I 드레인이고 I 컬렉터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보통 앞에 게 포텐셜이 높고 뒤에 게 포텐셜이 낮은 거잖아요. 그 드레인 소스가 드레인이 전압이 높으니까 이 드레인이 빼내는 거니까 근데 포텐셜 높으려 그러면 얘는 N 채널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도 N 채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전자기학 관점에서 전자기 배웠던 차지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레인 혹은 컬렉터, 이미터, 소스, 게이트 이런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게 PMP로 바꿨을 때 헷갈리는 게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레인 소스를 할 때 이제 각각 이 결합을 충분히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플랫한 부분이 둘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나와야 되는데 이 플랫한 부분이 둘 다 나와서 이렇게 그럼 이 영역 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는 어차피 드레인 소스를 0으로 했을 땐 전류가 안 흐를 거잖아요. 그죠? 전류 안 흐르니까 0일 때는 0이다. 근데 어느 입장에서는 플랫하다. 그 다음에 V 컬렉트 이미터 사이 전압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여기 할 때 이미터와 컬렉터 베이스 있을 때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이 0이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요리 되려 그러면 곡률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곡률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각각 계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도 방법이 이제 각각 다른데 그 유도 방법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각 식은 그 각각 유도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전자회로에서 그 이 드레이 소스하고 커런트 드레이 소스 유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다 요 위에서는 모스펫에서는 이 FET에서 메탈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 인슐레이터의 이 픽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컨덕터에 인버전된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이 네 가지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탈, 그다음 옥사이드에 세미컨덕터를 했을 때 이 계면에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의 옥사이드 쪽 계면에는 플러스 차지, 픽스드 차지가 있었고요. 차지가 있었고 여기 이제 그 세미컨덕터 사이드에서 이제 요 계면에서 여기 인버전된 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 스페이스 차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항상 얘기할 때 요 차지하고 요 차지가 양이 같다라는 그 뉴트럴리티에서 우리 계산을 했었고 여기 채널에 관한 거를 얘기할 때는 인버전된 차지 가지고 우리가 요 VI 드레인 소스 하고 V 드레인 소스, V 게이트 소스 요 사이 관계식을 우리가 계산을 식 유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 모스펫에서 유도 과정하고 요 그 MPN에서 유도 과정은 시험 치기 전에 꼭 보기 바랍니다. 이 차이점 두 개 갖다 놓고 유도한 과정을 이 경우는 어떻게 유도했고 이 경우는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꼭 보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지금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물론 이제 시험이 이제 이걸 유도하라는 식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중간에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 식을 이해를 이번에는 둘 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 다 하는 게 필요해서 그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그 계산이라든가 할 때 왜 그 인벌전의 스레숄드가 여기서는 왜 스레숄드가 V 스레숄드 조건이 뭐냐라는 게 생길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아까 그 모스펫 말고 헤테로 정션하고 이제 초기 다이오드 얘기할 때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여러분 그 인버전 된 포인트가 이거였었죠, 그죠? 보면 여기 반도체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다. 여기 E에 FI고 다음 E에 컨덕션 밴드고 E에 밸런스 밴드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E에 파이 P로 이제 2의 파이에 파이 p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요 홀이 도핑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내려가서 이 크기만큼 쭉 내려가서 요 크기만큼 요 크기 되면 되죠, 그죠? 요 크기만큼 되는 영역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 메탈에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어 있고 메탈이 이렇게 웍 펑션이 정의될 때 우리가 이때 이제 인버전 되는 포인트가 이 크기와 같을 때는 결국 뭐냐면 요, 요 크기가 2의 파이의 s가 이제 2배의 p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가 바로 스레숄드인 거죠. 이 스레숄 조건을 차지의 그 뉴트럴리티 포인트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어려웠는데 이 서피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하고 비교할 때 그림이 지금 교재 362페이지 360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게 식들이 쭉 나옵니다. 3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하고 이제 여기에서 플랫밴드가 뭐냐? 플랫밴드가 뭐였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밴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플랫밴드가 뭐냐? 그랬을 때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플랫밴드? 밴드가 평평하다. 예, 플랫밴드가 밴드가 평평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밴드가 평평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밴드가 평평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예, 밴드가 평평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보면 밴드가 평평하지 않으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다는 얘기는 페르미 레벨을 그린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보면 요 그 인트린식 레벨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죠. 레벨 이 FI하고 요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점점 요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휘어진 영역에 스페이스 차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에 대한 이 공간적 분포에 있는 스페이스, 제가 처음 오늘 할 때 스페이스 차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스페이스 차지가 차지를 따지면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Q에 이제 항상 맥시멈을 붙여줬었죠, 그죠? 맥시멈 붙여줘서 최대 두께 이렇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인벌전된 차지가 생기기 때문에 표면에 딱 붙었는 차지가 인벌전된 차지가 생겨서 요 두 개의 합이 요 그 계면에 실리콘 옥사이드 쪽하고 메탈에 있는 요 플러스 차지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합쳐져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뉴트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 밴드라는 것 자체가 이 밴드가 평평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겁니다. 스페이스 차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 플랫 밴드, 스레숄드, 플랫 밴드 그리고 충분히 높은 그 세츄레이션 되는 포인트에서 밴드 배치도를 차례대로 쭉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FET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그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이제 그 수식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차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차지 때문에 카패시턴스 볼티지 요게 차지기 때문에 DQ, DV가 생기는데 그 DV가 DV 전압을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 차지하고 인버전된 차지가 요 게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C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397페이지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V 게이트에 대해서 C 값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전 수업에 들어가서 페이지 397페이지에 있는 C 값이 이 그 396페이지에 나온 C 값의 요 차에 따라서 우리가 디플리션에 의한 커패시턴스와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를 주냐면 프리퀀시 이펙트를 주는 거거든요.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스펫 구조에서 이제 그 식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유도하는 거를 제가 보라 그랬었죠. 그죠? Mathematical Derivation의 챕터 10.3 별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옵션이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유도하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페이지 410에서 이제 415. 그러니까 이게 전자열에서는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전자열에서 유도했다 하더라도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국 회로에서는 자, 서킷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가 중요합니다. 회로를 얘기할 때 트랜스 컨덕턴스가 전압의 전류잖아요. 그죠? 근데 전압이 트랜스니까 전달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바꿨는데 드레인이 전류가 바뀌더라. DVC가 바로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가 바로 증폭률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얘기했을 때 이제 여러분 전자를 안 배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게이트에서 요 드레인 쪽으로 할 때 커런 소스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소스, 여기 이제 파이 모델인데 커패시턴스를 뺀 파트입니다. 여기 걸리는 저는 V 파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 여기 흘러나는 전류가 뭐냐면 GM의 V파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가 여기 시기 때문에 여러분 I 드레인에 대해서 어, L분의 뮤 NaC 옥사이드 L분의 W에 VGS 마이너스 VT에 V DS 마이너스 2분의 1의 VDS 제곱이 이건 세츄레이션형이 아니죠, 그죠? 이제 아니고 트라이오드 염력이기 때문에 ED에 2L분의 뮤 NaC 옥사이드 W에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 이것이 여러분 배우는 건데 요거 ID하고 요 이제 증폭기를 얘기할 때는 라운드 ID에 라운드 VGS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컨덕턴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증폭률이 결정이 되고, 우리 BJT 같은 경우는 여기 전류를 저항을 표현을 합니다. 게이트 옥사이드가 아니라 똑같은데 2m로 하고 커런트 소스는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컬렉터고 얘는 베이스고 얘는 2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R 파이라 그러고 여기 V 파이로 표현하고 여기에 V 파이의 GM에다가 V 파이를 곱을 한 것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 회로에서 얘기하는 결국 이 커런 소스가 일정한 영역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GM은 우리가 VTH분의 IC거든요. 여기서 IC가 회로에서 배웠던 트랜스 컨덕턴스인데 여기서 DC 바이어스를 얘기합니다. 알파에는 이게 왜 생기는 했을 땐 디퓨전에 의한 리지스턴스,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효과와 같은데요. 이건 이제 I, B분의 V, T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요 플랫한 이제 요걸 비교하기 위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각각 제가 유도하는 방법을 보라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넌 아이디얼리티 효과가 생기죠. 넌 아이디얼 효과가 각각 대집니다. 넌 아이디얼 효과가 생겨서 넌 아이디얼 효과가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생겨서 이렇게 이제 반대편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플랫하지 무한대의 미분장이 아니고 유한한 미분장을 가지게 되는데, 각각 이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채널 랭스가 바뀌는 효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채널 위스, 베이스의 위스가 바뀌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채널 랭스하고 채널 위스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스페이스 차지한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바뀌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 차지를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하고 채널 위스 모듈레이션에서 이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L분의 W로 다 표현이 되는데 L이 짧아짐으로 생겨서 전체 전류가 증가하니까 전류가 더 증가한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위스 모듈레이션은 베이스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왜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좀 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이 양쪽에 있으면 내가 앉은 자리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 위스가 이펙티브 위스가 짧아진 효과 때문에 생기는 각각의 전류가 증가한 현상이다 라는 것을 넌 아이디어 효과에서 이것이 이제
전자회로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등가 모델이 나오는데요. 각각 두 가지 등가 모델에서, 이래 파이 모델에서 각각의 등가 모델이 있습니다. 등가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커패시턴스를 얘기하라 그랬죠. 제가 커패시턴스가 과연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을 때 커패시턴스가 요 NPN, PNP에서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커패시턴스로 표현했던 등가회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 드레인 소스에서는 구조에서 오는 이 구조에서 이런 오버랩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지 분포가 차지 분포가 이거 차지 분포에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커패시턴스가 이제 구성할 때 각각 그 커패시턴스를 모스펫인 경우에는 커패시턴스를 여러분 그 페이지 426페이지 426페이지에 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턴스 식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frequency limitation, 저건 커패시턴스가 substrate bias 효과, substrate의 이제 효과가 이제 요 등가회로를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게 434페이지 연습 문제 4페이지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P10.1 요거는 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10.1 봐주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11장 넌 아이디얼 효과. 넌 아이디얼 효과가 그 모스펙인 경우하고 밴드 배치도에 따라서 페이지 445페이지네요. 이 445페이지. 여기 책 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죠, 지금. 445페이지 그림하고, 그리고 447페이지 그림. 447페이지 그림에 채널 랭스가 델타 L이 생기는데, 이 델타 L 때문에 이제 채널 랭스가 짧아진 효과로 생겨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기고, 각각의 이제 핵심적인 그 모빌리티 베리에이션이라든가 velocity saturation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내로 채널 효과라든가 이런 그 특징에 대해서 요 비정상적인 제목, 타이틀을 먼저 보고, 소제목들 있죠.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를 이제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넌 아이디어 효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고 펀치 스루 효과가 있습니다. 펀치 스루 효과가 이제 그 소스 드레인을 보통 표현할 때 이제 n 채널, n 플러스 그다음에 p 플러스 이렇게 p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n 플러스 소스 이거 이제 p 채널이 p substrate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게이트를 걸어주면 좀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드레인 쪽 하게 되면 전압을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때 점점점 이렇게 되면 이 채널이 그대로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이가 랭스가 짧아지게 되면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요 채널의 랭스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 경우를 이제 펀치 스루라 그러고, 이제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한 일렉트론 이런 부분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면서 이제 핵심은 바이폴라 BJT죠. BJT에서는 여기서는 이 그림 페이지 494페이지는 이거는 포워드 액티브입니다. 포워드 액티브 모드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인버스 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페이지 508페이지에 인버스 액티브 모드가 있거든요. 모드가 있으면 그림이 피겨 12.17
그림에 두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트에서 이미터 베이스를 포워드를 하고 이를 리버스를 하는 경우를 베이스 컬렉트에서 베이스 컬렉터를 포워드를 하고 이미터 베이스를 리버스를 하는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치별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왜 BJ MPN에서 머저리티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을 왜 잘 안 볼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머저리티 캐리어는 말 그대로 머저리 양이 많은 쪽이니까 그것의 그레디언트는 크지 않습니다. 위치별로 이 전체적 값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이 위치별로 크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런트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캐리어의 요 따라서 커런트 분포가 요거를 이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크게 이제 하나만 그릴게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자, 요게 이제 정선이면 실제 정선이고 이게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이게 이제 실제 정선은 요 메탈러지컬 정션이죠. 이게 보면 우리 메탈러지컬 정션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이전에 여기 메탈러지컬 정션 돼 있고 여기 스페이스 차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돼 있을 때 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NPN일 때 이렇게 N 플러스 플러스 NP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미터에서 넘어간 전자가 마이너로 변하면서 일정한 양이 여기에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전압의 비례 엑스포넨셜리 의존하는 되고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는 인버스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됩니다. 저게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이미터 사이로 주입된 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0을 안 떨어지고 요 벌크 값인 요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건 홀입니다. 홀이고 얘는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이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n에서는 또 홀이기 때문에 이 홀에서는 요 리버스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 0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홀이고요, 얘는 일렉트론이고 홀인데 각각의 요 그레디언트 dn의 dx 그 다음에 dp의 dx 각각 그레디언트 n과 그 p의 값에 따라서 이제 디퓨전 커런트가 하게 되고 요 두 개의 전류의 합이 실제 이미터 베이스 혼란 전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 베이스적으로 주입된 전류가 5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줘서 이 BJT에서는 넌 아이디얼 이펙트와 함께 페이지 510페이지 식을 잘 이해하는 거, 510페이지 그림을 잘 이해해서 마이너리 캐리어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식을 가지고 계산식은 식에 따라서 대입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요 근처의 식을 보고 그 식을 계산하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효과가 한 가지 이제 이미터스 베이스로 간 전류가 최대한 컬렉터로 가는데 그 필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얘를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느냐 했을 때 이미터에서 주입된 전자가 결국은 전류가 2m 단의 마이너리 캐리한 전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2m 인젝션 이피센시를 팩터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 2m 단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그 전류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시험에는 거꾸로 생각해서 PNP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PNP로 P 플러스 N을 할 때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고 얘를 이제 똑같이 그리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교재에는 NPN이지만 시험에서는 PNP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 영역에서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생각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 감마 식 자체를 유도하라는 식은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계산하는 거를 이제 연습 문제에도 다 식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m 인젝션 이피션트 계산해라.
그래놓고 이제 도핑 농도 얼마고, 이제 베이스 쪽 도핑 농도 얼마, 2m 쪽 도핑 농도 얼마, 그다음에 이제 2m 쪽에 디퓨전 컨스턴트 얼마, 베이스 쪽 디퓨전 컨스턴트 얼마, 그리고 베이스 쪽 디플리션 레이어 베이스 쪽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고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그 계산 자체가 얼마냐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 계산을 해보는 감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컴비네이션 팩터라든가 그 다음에 요 할 때 넌 아이디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든가 하이 인젝션이라든가 이미터 밴드갭 내로잉이라든가 커런트 크라우딩이라든가 브렉다운은 이제 여기서 그 BJT에서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유니폼 베이스 도핑이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건 페이지에 530페이지인데 이게 12.4.5입니다. 이게 별표돼 있긴 하지만 넌 유니폼 도핑, 넌 유니폼 도핑이라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베이스 도핑인데 보면 도핑 베이스 쪽이니까 NPN이면 여기 베이스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잖아요. 그죠? 근데 홀 농도가 결국 억셉터를 도핑하는 건데 억셉터 도핑을 이제 넌 유니폼 하면 이 머저리티 캐리어에 넌 유니폼 도핑된 것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베이스에 주입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 일렉트릭을 느껴서 실제 전류를 특성에 바뀌는 거, 이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이거는 우리가 모스펫일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각각 모스펫과 BJT 항상 비교하면서 그림을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이 특성 자체가 원래 이 플랫한 커런트 소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각각 등가 모델이 있었죠, 그죠? 이걸 등가 모델 얘기할 때는 이제 등가 모델 얘기했을 때는 그 등가 모델의 이 커패시턴스 파트가 되게 중요했죠, 그죠? 그 다음 리지스턴스 파트가 중요했었는데 각각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BJT가 조금 복잡했는데요. 왜냐면 구조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에버스몰 모델하고요. 이걸 할 때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나왔던 커패시턴스 파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보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던 부호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538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방식이 있었죠. 뭐냐면 이미터, 베이스, 베이스 컬렉터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했을 때 여기 이미터 베이스와 이렇게 인젝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런 소스를 이렇게 포워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액티브 모드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포워드로 이렇게 하고 그대로 전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각각 요 이미터 단 베이스 컬렉터 단 베이스 단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전류 4개 가지고 식을 표현하는 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부호에서 헷갈리는 게 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은 이제 등가 모델이 나오면 프리퀀시 리스판스 부분이 있고 제가 BJT 라지 시그널하고 우리 폴리스 이미터 BJT 요거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절마늄 베이스 트랜지스터 이런 건 안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 전체 이만으로도 비교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 단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 많이 있고 지난번 앰비폴라 트랜스디케이션처럼 근본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과 달리 갖다 쓰는 게 많아서 조금 여러분 몇 개 맥을 잡아서 방금 비교하면서 모스펫 요거 봤으면 BJT 요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번에 문제 낼 때는 저기 실제 부품 어떤 특성표를 비교해서 그림을 내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던 그림이 달라져서 당황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해서 이 데이터 시트라 그러거든요. 그 BJT와 FET 파는 거. 여러분 전자회로 실험 시간에 모스펫하고 BJT 썼던 거 있죠?
썼던 거 특성표를 잘 한번 보고 그 특성표는 실질적인 건 특성표인데 그거하고 이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이상적인 그런 모습의 모델 넘버가 없는 그냥 이 특성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중요하다 싶은 거를 골라서 얘기한 건데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데이터 시트요. 데이터 시트는 사용한 적은 없는데 그 그림을 그런 데이터 시트 어, 제가 그림을 살짝 한번 화면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전자회로 시간에 그 배웠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림은 똑같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반도체 부품에서 트랜지스터를 보고 트랜지스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싱글 여러분 그 전자회로 시간 배웠던 그 부품을 보면 되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어, 데이터 시트 같은 게 있거든요. 데이터 시트 여기 보면 관련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위키 뭐 이런 게 있는데 PDF를 보면 웹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거는 무슨 채널입니까, 얘는 여러분? 모스펫 구조에서 배울 때 뭐 했었죠, 여러분? 딱 보면 화살표로 돼 있으니까 여기 라인이 끊어져 있죠, 여러분?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전압을 높여줘야지 채널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돼 있고 화살표로 돼 있으니까 PN이죠, 그죠? N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N 채널이구나. 이 그림으로부터 이해를 하고 N 채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다요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넌 아이디얼 효과에서 여기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는 걸 표현을 하죠. 그죠? PN이잖아요. 그죠? 드레인과 이 substrate의 P하고 이 N을 연결해주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 드레인 소스 전압이 이렇게 돼 있고 아이 드레인 소스 전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기울기가 플랫한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플랫한 영역인데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림이 특별히 교재처럼 깔끔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림에서 실제 값을 읽어서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드레인 소스 전압이고 그래서 이 다른 커패시턴스 값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 생각하고 요 특성표 이런 것들 한번 어, 예를 들어서 보면 되고 특별히 겁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낼 필요 없고 트랜지스터, FET,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 같은 거 여기서는 NPN 타입, NPN이다. 그럼 여기 이걸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특성표 있죠, 그죠? 특성표 있으니까 제가 권하기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우는 실험 시간에 배우는 뭐 부품을 좀 찾아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NPN을 보면 여기도 있겠죠. 컬렉트 이미터, 컬렉트 커런트고 어, 어디 있죠? V 컬렉트 이미터, 카먼 이미터, 티피컬 컬렉트 커런트. 여기는 그 커브가 안 보이네요. 제가 많이 쓰는 컬렉트 이미터 사이 전압하고 어,
컬렉터 이미터, 컬렉터 이미터, 있네. 컬렉터 이미터 볼티지가 있고, 컬렉터 커런트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베타는 10으로 돼 있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XY를 반대로 해주면 그림이 그려지죠. 보입니까,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 보입니까? 컬렉터 이미터 세츄레이션 볼티지 컬렉터 커런트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X축 Y축을 반대로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온 경우고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여러분 이제 그림 보고 책이 안 나오는 거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겁내지 않고 보는 게 필요하죠. 제가 1시간 15분 동안 얘기를 쭉 했는데 조금 정리가 좀 됐으니까 여러분 전체 요 그림 요 범위에서 뭘 봐야 될지 좀 정리가 좀 됐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 헷갈렸습니까, 혹시? 아, 예,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것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질문 시간 또 필요합니까?